지금 미국은 한국에 삼성 스마트 TV를 사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서로 사겠다고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런 광경을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그녀는 한국의 삼성 TV가 잘 팔리는데 왜 씁쓸한 표정을 짓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이런 모습을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한심하게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죠.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인의 금발이지만 가슴엔 중국어로 쓰여진 명찰을 달고 유창하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에 임직원들은 넋이 나가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LG는 이제 한물 같죠. 일본 소니의 기술력도 이제 거기서 거기고요. 유창한 중국어로 브리핑을 이어나가자 임원진들의 박수와 존경의 눈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브리핑을 듣던 한국인 직원 태호는 심기가 불편했지만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고 그런 그의 모습을 그녀는 은근히 즐기는 듯 했어요. 대체 어떤 기업이기에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을 모조리 까는 걸까요? 오늘도 여전히 바쁜 하루가 시작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하이센스 USA에서 기술개발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입사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처음엔 하이센스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망설였지만 지금은 이 선택이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출근길에 마주한 뉴욕 타임스퀘어의 거대한 하이센스 광고판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브랜드라고 무시당하던 하이센스가 이제는 미국 프리미엄 TV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으니까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 하이센스는 미국 시장 점유율 15%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특히 우리 기술개발팀이 개발한 ULED X 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죠. 라스베이거스 CES 2025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부스 앞을 지나가며 제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아직도 QLED니 OLED니 하면서 낡은 기술에 매달리고 있네요. 우리는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함께 동행한 태호는 이런 제가 못마땅했나 봅니다. 팀장님, 그래도 한국 기업들을 너무 저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점유율이 높은 것 같아도 한국 기업들은 저력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인 직원 태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언을 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죠. 제가 평소에 한국 기업들을 까내렸다고 이때다 싶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늘 제 편을 들어주는 로우시안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로우시안은 제가 팀장이 되자마자 인력 증원을 위해 뽑은 중국 출신의 개발자였죠. 다들 중국인이라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빨라 보여서 면접 때 채용했는데 제 분위기도 잘 맞춰주고 한 번씩 태호 씨가 태클을 걸면 항상 제 편을 들어줬었죠. 하지만 로우시안을 뽑은 게 제 발등을 찍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하이센스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서 그런지 태호 씨의 조언은 들리지 않았죠. 일본의 소니 담당자와 마주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였던 브라비아도 이제는 과거의 영광일 뿐이네요.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회의실에서 진행된 신제품 개발 회의에서 저는 자신 있게 발표했어요. 우리의 ULED X 기술은 현존하는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보다 우수합니다. 미니 LED 백라이트 시스템과 독자적인 화질 처리 알고리즘의 결합으로 기존 TV의 한계를 뛰어넘었죠. 동료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한 AI 화질 최적화 기술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삼성이나 LG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소 3, 4년은 걸릴 거예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에서의 일도 생생합니다. 삼성전자 담당자가 자사의 네오 QLED 기술을 소개하려 했을 때
저는 살짝 비웃으며 자리를 떴죠. 아직도 LED의 한계에 갇혀 있네요. 우리는 이미 양자 기술을 뛰어넘은 새로운 차원의 디스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LG전자 부스 앞에서는 더욱 자신만만했습니다. OLED의 번인 현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더군요. 우리 ULED-X는 그런 걱정 없이 완벽한 화질을 제공한다는 게 자랑스럽네요. 일본 기업들의 부스를 둘러볼 때는 약간의 연민마저 들었어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가전이 이렇게 되다니,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당연하죠. 하이센스 부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 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로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성장세는 거침없습니다.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 동안 우리 제품은 아마존에서 TV 카테고리 판매 1위를 기록했어요. 소비자들이 더 이상 브랜드 이름이나 국가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느낀 자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하버드를 나와서 중국 기업에 취직했다고 걱정하던 부모님께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하이센스가 이제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라는 것을. 사무실에서 마주친 신입 직원에게 저는 이렇게 조언했죠. 브랜드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화상회의에서도 저의 자신감은 계속됐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CES 2026의 최고 혁신상을 노릴 만한 수준입니다. 삼성이나 LG는 상상도 못할 혁신적인 기술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 수 없었죠. 이상하네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데이터일 거예요. 회의를 마치고 받은 시장조사 보고서를 확인하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75인치 이상 대형 TV 시장에서는 두 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무려 80%에 달했죠.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아마도 대규모 프로모션 때문에.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태블릿으로 실시간 판매 데이터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삼성전자의 네오 QLED TV는 출시 한 달 만에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역대 최고 판매고를 기록했던 겁니다. 에밀리 QD OLED 패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원의 말에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허 장벽을 우회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양자 발광 구조체에 대한 그들의 원천 기술이 너무 완벽해요. 회의실에서 진행된 긴급 기술 분석 미팅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LG전자의 OLED EVO 기술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밝기 개선이 무려 150%, 게다가 번인 현상까지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기술 분석팀의 보고를 듣는 내내 제 자부심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게이밍 TV 시장에서의 성과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우리의 게이밍 모드가 삼성과 LG의 기술력 앞에서는 한참 부족해 보였어요. 입력 지연이 우리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VRR 지원 범위도 더 넓고, 게다가 게이밍 허브 서비스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료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팀장님, 제가 지난주에 삼성 TV를 하나 샀는데요. 솔직히 화질이 너무 좋아서 놀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나서면서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이센스 광고 옆에 걸린 삼성의 신제품 광고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너무 얕봤던 걸까요? 이윽고 열린 회의에서 저는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깨지고야 말았죠. 저를 신임하던 총괄이사님도 실망이 아주 크다고 하시면서 한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로우시안이 갑자기 PPT 화면을 키면서 그동안 제가 틀리게 예측했던 것만 모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임원진들은 PPT 자료를 보면서 더욱 동요했고 급기야 팀장직에서 내려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폭탄 발언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로우시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봤죠. 그러고 보니 로우시아는 경력직으로 뽑혔고 저보다 관련 직무에서 연차도 높았지만 제가 먼저 입사했다는 이유로 팀장직을 맡고 있으니 제가 눈에 가시였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10년 같았던 1시간의 회의는 끝이 났고 저는 도망치듯이 퇴근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른 전자제품 매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TV들을 진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연구개발 철학의 차이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우리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거죠. 아마도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막 시작된 이 불편한 깨달음은 곧 저를 더 큰 진실로 이끌었죠. 에밀리 팀장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태호가 들고 온 자료를 보며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버드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그를 무시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CES에서 팀장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QLED는 낡은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태호의 눈빛에서 연민이 느껴졌어요. 그는 삼성전자 네오 QLED의 기술 스펙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네오 QLED의 양자점 컨트롤 기술은 우리가 3년 안에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삼성에서 근무할 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 태호 씨가 삼성전자 출신이었나요? 네, 무선통신사업부 R&D 센터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팀장님이 한국 기업들을 너무 무시하셔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네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태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LG전자의 OLED EVO도 마찬가지예요. 유기발광층 구조 제어 기술이 놀랍습니다. 특히 수명 문제를 해결한 방식 말이죠. 태호의 설명을 들으며 제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특허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업스케일링 특허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랑스럽게 발표한 기술보다 2년이나 앞서 있죠. 회의실에서 나오며 마주친 태호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할 때마다 태호 씨가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요? 팀장님, 이건 LG전자의 외부 OS 플랫폼 분석 자료입니다. 우리 스마트 플랫폼과 비교해 보시죠. 수치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반응 속도, 앱 실행 시간, AI 처리 능력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의 게이밍 허브 서비스인데요. 클라우드 게이밍 지원율이 우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팀장님, 기술의 세계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혁신과 노력이죠.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16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어요. 태호 씨, 미안해요. 제가 태호 씨 앞에서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다니. 사과의 마음을 전했지만 태호 씨는 더욱 겸손하게 답했죠. 팀장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광고판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이렇게 높았다니.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너무 우물안개구리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았구나 하면서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집 거실에 설치된 삼성 네오 QLED를 보며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구매한 TV였지만 이건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화질 처리 알고리즘이 완전히 다르네요. 우리가 따라하려 해도. 메모장에 적어가며 분석하던 중 태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LG전자 OLED EVO도 확인해 보셨나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거든요. 다음 날 전자제품 매장에서 LG의 최신작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 화질 픽셀은 도대체 어떻게 구현한 걸까요? 매장 벽면을 가득 채운 TV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이센스와 비교하면 마치 다른 차원의 기술처럼 느껴졌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태호 씨와 함께 심층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 삼성전자의 양자점 디스플레이 특허가 이렇게나 많았던가요? 네, 2015년부터 꾸준히 투자해온 결과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태호 씨가 가리킨 자료를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미니 LED 백라이트 로컬 디밍 기술만 해도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네요. 며칠 동안의 분석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격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발표했던 AI 화질 엔진도 이미 2년 전에 구현했던 거네요. 태호 씨는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강점은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맞아요.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이제야 알겠네요. 연구실 벽에 붙어있던 하이센스의 기술 로드맵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게 그들에겐 이미 과거의 기술이었네요. 퇴근길 태호가 건넨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팀장님, 기술의 진보는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삼성 TV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는 경쟁자의 제품이 아닌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보였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렇게나 멀었구나. 책상에 앉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죠.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의 현주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센스 USA 연례기술전략회의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여 명의 개발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그동안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네요. 우리가 진정한 혁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남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6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네오 QLED의 양자점 기술, QD OLED의 혁신성, 이건 십수년간의 집요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었죠. 프로젝터에 LG전자의 기술 발전 과정을 띄웠습니다. LG전자의 OLED EVO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발광 소자의 수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들, 우리는 이제 겨우 그들의 기술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태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편견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했다는 자부심에 취해 정작 진정한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개발해온 AI 화질, 엔진, 게이밍 최적화 기술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R&D 투자 규모는 우리의 10배에 달합니다. 수직 계열화된 생산 시스템은 우리가 단기간에 따라갈 수 없는 강점이에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부정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목표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하이센스나 미국 시장의 다크호스가 아닌 진정한 기술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태호가 앉아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기술의 진보에는 국적이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것의 중요성도 이제 알았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삼성과 LG의 최신 기술 로드맵이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진정한 목표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이 긴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우리도 진정한 혁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순간 객석 중앙에서 로우시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직접 발탁했던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띤 채 태블릿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팀장님? 로우시안의 날카로운 질문에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때 저를 열렬히 지지했던 그의 목소리에서 이제는 차가운 저기가 느껴졌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죠. 본사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하실 건가요? 로우시안이 말을 자르며 빈정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향해 있었어요. 아마도 제 발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본사에 전송하고 있었겠죠. 태호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로우시안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본사에도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로우시안은 비웃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팀장님. 특히 중국 기업이 가진 한계에 대한 부분이요. 그가 회의실을 나서며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본사도 분명 큰 관심을 보일 것 같네요. 아주 큰 관심을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태호 씨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로우시안이 본사 고위 임원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요, 태호 씨. 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자부심으로 우리 직원들을 속일 수 없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제가 해야 할 말을 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죠. 메일함을 열자 로우시안이 본사 경영진들을 참조로 넣은 새로운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 하이센스 USA R&D 조직 개편 제안. 그렇게 저는 팀장직에서 밀려났고 저 대신 로우시안이 승진을 했죠. 이때 제 감정은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가 부탁해서 뽑은 직원이었고 저는 거기에 대처하지 못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메일 하나가 제 편지함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님. 삼성전자 북미 연구소의 토마스 워커입니다. 귀하의 최근 기술 분석 리포트와 하이센스에서의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메일을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이센스에서 팀장 자리를 내주고 연구원으로 강등된 후 로우시안의 미묘한 견제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차였거든요. 특히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귀하의 통찰력 있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북미 연구소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이센스 사옥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우시안이 팀장이 된 후 R&D 부서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죠. 혁신보다는 모방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느낌을요. 에밀리, 이번 분기 목표는 삼성 네오 QLED의 컬러 재현율을 따라잡는 거예요. 로우시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그들의 기술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뒤쫓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제 일반 연구원일 뿐이에요. 전략은 팀장인 제가 결정합니다. 태호 씨가 조용히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에서 연락이 왔다면서요? 네,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요.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세요. 다음 날 로우시안과 마주친 복도에서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아마도 제가 받은 제안을 알고 있었겠죠. 한국 기업으로 가신다고요? 우리를 배신하는 건가요? 아니요. 팀장님,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것 같지만 기술의 발전에는 국적이 없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삼성전자 북미 연구소로 스카웃되었죠. 그런데 제 옆자리에는 뜻밖에도 태호 씨도 앉아 있었죠. 사실 저한테도 스카웃제의 메일이 왔었어요. 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팀장님 가신다는 얘기에 헤드헌터에게 얘기해서 같은 부서에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다며 서로 열심히 도와서 하이센스를 압도하자고 얘기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풍경이 새삼달라 보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기술 혁신의 현장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태호 씨, 이제 우리가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갈 차례네요. 며칠 뒤 우연히 본 뉴스에서 하이센스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로우시안의 보수적인 R&D 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결국 진정한 승자는 혁신을 선택한 쪽이 되는 법이니까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하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한 기술 혁신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으니까요. 사실 저는 몇 번의 배신과 뒤통수를 당하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 덕분에 위기를 넘겼는데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한국 분들은 부디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할 때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에밀리 씨에게 칭찬과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조언이 에밀리 씨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댓글 내용들을 캡처하고 번역해서 사연의 주인공 에밀리 씨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